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 살펴보고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가격 예측 전문가 앞으로 최소 18주간 악몽이 이루어질 것이다. 벌써 일주일째 박스권 위아래를 저항선과 지지선을 유포지션 매매자를 탈탈 털어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폭풍 전야를 의미하기도 한다. 네, 수렴하면 발산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위아래 어느 곳이든 뚫리는 순간 커다란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긴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 전문가 데이브 더 웨이브? 이 전문가 맞습니까? 이 사람은 뭐 19년 당시에 14,000달러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6,700달러 되돌림과 올해 일반의 1%의 상승 계획을 정확히 예측했 전문가에게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 고래들은 열심히 예집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뭐야, 이 개소리입니까? 그죠? 주봉이 최소한 1만 달러 위에서 마감되지 않는 이상 강세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개소리입니까? 그죠? 애매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수렴이니까 이게 밑으로 빠질지 위로 빠질지 긴장해야 된다. 저도 이번에 그래서 그 손절가가 나가게 되면 한동안 안 쳐다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긴장해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만약에 하방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는 흐려 신호가 잡히시면 미련 없이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웨이브를 기다리세요. 큰 거를. 그죠? 그리고 위로 간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위로 간다고 해도 미련 두지 마세요. 그 먹고 나오시겠지 않아요. 어쨌든 건 수렴이 끝자락에 있었다 방향성을 보여줄 텐데 어느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방향은 다소 크거나 좀 아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고래들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말은 비트코인 세력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승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스타벅스를 경계한 이유 됐고요. 이제 리플 CEO 6,700만 불 XRP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쟁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투자자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네. 뭐 찌라시만 날리고 그죠? 투자자 증명 실패. 투자자가 주장을 증명한 걸 실패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농협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의 뭐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주변에 이제 우리 공부방에 계시는 분인데 진리카랑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이번에 큰 수익을 얻어 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뭐 트윗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현물적인 시장들은 차트만으로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회피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가버린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쉽다 난님 말로 업비트가 언제 파산할지도 몰라요. 저희가 뭐 하고 있는 마진 거래소인 뭐 비트맥스 마찬가지 그 거래소들이 언제 문 닫아 버릴지 모른다고요. 먹고 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투자자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 하는 거예요. 돈을 버시는 건 좋겠죠. 뭐 이렇게 좋겠지만 여러모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아시겠죠? 네. 한국은행 필요시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 작업. 디지털 화폐는 시기적으로 무조건 올 겁니다. 이건 확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99.999% 디지털 화폐 시장은 올 겁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에 어떤 코인을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이야기 볼 거 있는 것 같네요. 누가 제 욕을 하나요? 갑자기 귀가 가렵네. 미안하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지점이었나요? 그죠? 요 지점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위로 한번 갔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로스컷 자리예요. 이제는 여기가 로스컷 자리입니다. 로스컷 1150만원, 1158만원 로스컷입니다. 이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위로 가주는 게 좋겠죠. 다소 애매한 흐름입니다. 로스컷은 그렇게 치면 되겠고, 하지만 일봉상의 지금 흐름도 지금 뭐 크게 당장 뭐 깡락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끝자락에서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밑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 지지선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보다 이제 이쪽 지지선 좋겠고, 1130만원 이 타방 이탈, 일봉상에도 하방 이탈이라면은 반등에 털고 나와라. 이건 위험하다. 그리고 이 하방 이탈할 때 거래량이 최소 이 매물대 이상 거래량 등장한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다소 불안하다. 그리고 하방 음봉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수록 전환 시간 그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어쨌든 비트 입장에서는 뭐 조금 반등하고 지금 횡보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에이다보다 이런 할트보다 차라리 비트가 낫다라는 말씀 드렸던 적 있었습니다. 그죠? 에이다는 80원대 중반 정도 오시면 한번 담아보시던지, 그리고 왁스, 제가 생방송 때 왁스는 저는 관심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한번 담아보시던지 이런 말씀 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진리카랑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소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가. 뉴스는 아직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중에 있는데, 뭐, 파워레저도 지금 순환병 펌핑 나오고 있지만, 쉽사리 뭔가를 하기엔 조금 불편한 상황들입니다. 세력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더리움이 사실 기준이 됩니다. 그죠? 이더리움은 그 비트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행보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문제는 없고, 나중에 26만원대 이 정도가 온다면 매수 잡아오시면 될 것 같고, 드라티스 마찬가지, 헤드라이시 그래프는 뭐 한번 갔다가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뭐 여기서 뷰가 100원 간다 했었는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간엔 저희는 털고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콘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300원대, 1170원대 중후반까지 오지 않고 지금 반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콘 뭐 어쨌든 뭐 요거 들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그죠? 줄여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손절가 여기 끌어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줄여주셔야 돼요. 밀크도 뭐 큰 변화 없고, 지금 저희가들이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상태고, 거의 뭐 계좌에서 뱅글 맴돌고 있는데, 손절이 나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을 좀 하면 다좀 빠져나와야겠지, 그지? 자, 뭐 뉴스 영상이 길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사실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 2주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순환매도 나오고 나중에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무리한 투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800만원대에서 편하게 좀 강하게 매수했던 그때의 가격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반 이하, 그리고 이제 수익을 좀 버셨을 테니까 반 이하로 뭐 해보신다거나 좀 약간 남겨두신다거나 이런 상황이어야 되지, 지금 풀매수하고 가자를 바로 외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2, 3주 정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흐름이 다시 등장한다면 그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그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랑 코스닥, 나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또 뭐 한번 어떤 분 물려 계시는데 기간차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2000 정도 일단 매도 자리 한번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조정 한번 나왔어요. 그죠? 나오고 나서 여기가 뚫리면 손절 치셔야 돼요 라고 그냥 실각이 던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항상 손절가를 정해두고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잖아요. 음봉이 터져요. 저항자리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지만 이걸 뚫어버렸다는 거는, 뚫는 순간 이 올라가는 파동은 이 앞에 걸 전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200 전에도 매도자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00에 지금 음봉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또 뚫리면 또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포인트에서 음목을 먹고 익절 로스를 하고 뚫고 올라가는 거, 이게 그냥 이게 편한, 이런 편한데 매도를 자꾸 존버 타지 마세요. 매도 존버는 함부로 타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보면서 코스피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인가요? 9월 중하순기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는 이거를 숏을 잡으려까 지금 인버스를 지금 관심을 이제 슬슬 가지고 있어요. 인버스 들어갈까 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제사.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00 정도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 손절 치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린 순간 무효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올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올지 나중에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인버스 한 번 샀다가 로스컷 터져버리고 날아갈 수 있어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로스컷 지키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나스닥 마찬가지. 10,000포인트 교에서 매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과거에. 그죠? 10,000포인트 인가에서 매도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숏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저항을 먹는단 말이죠. 그죠? 9,900에서도 먹고. 근데 마지막에 여기 뚫리면 1,500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나가봤습니다. 그죠? 그럼 1,500 근처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뚫리는 순간 이제 그냥 1,500은 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1,500 근처는. 근데 저도 이 1,500에서 또 한번 숏을 한번 바라보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500인지 1,450인지 정확히 몰라요. 눈대중으로 그냥 추세선 대충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 조금이라도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추세선 그어보면 아시겠지. 그지? 이렇게 그어가지고 라인 하나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죠? 1,500 조금 안되네. 요거 뚫고 올라간 이 자리에서 숏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음봉 떨어질 거예요. 거의 한 80, 90%. 근데 다시 뚫으면 또 청산하세요.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스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너무 다 먹고 싶으신가 봐. 특히나 저희 공방에 계시는 어떤 분도 지금 나스닥 매도에 물려버리셨어요. 큰일 나셨어요. 큰일 나요, 진짜로. 선물 제가 이거 하다가 이런 짓 그런 짓 하다가 한번 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승률이 90%가 나왔는데 크게 한번 물려버리니까 버는 거 다 날려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절하고 일단 인출을 해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됐었었는데 한 방에 거의 다 터졌어요. 그래서 번개 없어지더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음봉 떨어지는 거 흐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찌됐건 음봉이 떨어질지 안봉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비트코인 나중에 1,002짜리 그리고 짧게는 이 자리 두 가지 포인트가 이탈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이탈되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한 일봉에서 이 볼펜 중심을 한번 무너뜨려 있느냐, 요걸 뒷담을 깨면 좀 아프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문드림 보시면서 이거 때린다면 반등에는 살짝 약한 반등에 털고 나오시는 게 일단, 그리고 하고 다시 위를 바라보면 이때 따라 1200 넘어갈 때 이때 따라 붙는 게 나아 보여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